여러분, 한때 제가 이동평균선 매매 연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리고 신호지표나 이런 수식까지도 사용하면서 이동평균선 매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내리게 된 결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매매 확률을 높이는 방법 말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평선 매매는요. 반대로요. 이평선 매매의 승률을 올리려면 시장 차트 분석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시장 분석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골든 크로스가 있고 또 데드 크로스가 있죠.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골든 크로스 매매법의 근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선 밟는 매매, 60선 밟는 매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장 따라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골든 크로스 매매 자체를 성공시키려면 차트가 우리 다 개념은 똑같죠. 차트가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아래를 향했다가 이제 골든 크로스, 적은 이평선 숫자가 높은 이평선 숫자를 위로 올랐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이게 골든 크로스 기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저도 예전에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이것만 보시면은 아마 확률이 낮을 거예요. 아마도 시장이 꺾이면 폭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골든 크로스가 시작되는 지점은 이제 이동평균선 수렴 단계입니다. 수렴이요. 자, 그럼 수렴은 어떤 단계죠? 수렴은 거래량이 일단 줄어들어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 투매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밀리는 폭도 상당히 큽니다. 수렴이라서요. 수렴에서는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끌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수렴이 되면은 시장이 같이 밀릴 때 하락폭이 좀 세요. 같이 맞아지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회복되면 그때에서야 좀 가격이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동평균선만 보시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분석하시면 확률이 이제 랜덤이 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잘 먹혀요. 그거는 시장에 문제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먹혀요. 그거는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또 시장을 그럼 어떻게 초보자가 분석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닥 차트 역시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5일선과 11선만 분석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5일선과 11선만 사용할 거니까 지금은 강의 차원으로 5일선과 11선만 둬요. 자, 그리고 5일선이 1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 시점이 되면 그때 여러분이 이평선 매매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차트가 1번으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1번. 얘가 분석이 안 되면, 그러니까 얘가 골든 크로스가 안 나오고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면 종목도 매수하지 않는 거죠. 종목도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면 종목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사실은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죠. 이평선 매매만 연구하시면 이것만 보시면 잘 되다가도 물음표가 떠요. 아, 왜 안 되지? 아, 왜 잘 될 땐 잘 되고 또 안 될 때는 안 되고 잘 될 땐 기가 막히게 막 슈팅 나오는데 안 되면 하염없이 흘려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딜레마를 갖게 되실 겁니다. 이평선 매매를 연구하셨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코스닥을 골든크로스 5일선과 11선으로만 분석을 해도 확률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체크를 해볼까요? 여긴 데드크로스. 그럼 이땐 매수하면 안 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올라올 때 여기도 올라오지 않았구나. 안 올라왔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렴되고 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여긴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안 됐고 될 뻔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여기 데드 한번 나왔고 이때부터는 이제 안 하는 거죠.
수렴 단계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확실하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합권이라고 할지라도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그냥 본전에서 매도를 하거나 약손절을 하거나 약수익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종목을 보자는 거죠. 종목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든 크로스 매매 기법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을 이제 여러분이 따로 뭐 연구한 뭐 전고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터질 때 뭐 매도를 한다든지 뭐 그러한 결정 사항이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든 크로스 기법은 어떤 크로스 기법을 쓰시든지 뭐 20선, 60선을 쓰시든지 아니면 뭐 300선을 쓰시든지 120선을 쓰시든지 시장 영향을 무조건 받는다. 왜? 다시 말씀드리면 수렴 단계라서. 수렴에는 시장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잠깐 쉬는 타임이잖아요. 쉬는 타임이면 증시가 빠질 때 같이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필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서 매매를 하시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확률이 정말 많이 오를 거예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확률이 오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족할 수준이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간단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영상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장의 어떤 흐름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합권의 특성을 이해하고 골든 크로스 기법을 써야지, 또는 이제 눌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골든 크로스를 써야 되는 거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시장이 랜덤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불규칙하기도 하지만 큰 범위 안에서는 이 원리가 존재를 합니다. 큰 범위 안에서는 이게 뭐 오를지 내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변칙적이긴 하지만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 틀 안에서는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